안녕하세요. 직장고수입니다. 오늘의 주제 밀레니얼 직장인 존버하는 사람과 퇴사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입니다. 지난 1일 조선일보에 밀레니얼 세대인 김대일 씨가 포항공대를 졸업한 후 입사와 퇴사를 4번 하고 창업한 새로운 공유경제 회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창업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력 관리를 위해 한 회사에 3년 이상은 다녀야 하지 않냐 또는 퇴사가 왜 이리 잦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말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관리하게 만든 프레임으로 음모론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을 찾기까지 퇴사를 4번 했는데 그는 잦은 퇴사가 반드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꼭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 가도에 들어선 사람의 자신감 있는 말투였습니다. 문득 2007년 6월에 직장인들에게 꽤 큰 충격을 던진 삼성물산 46기 신입사원의 사직서가 떠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해마다 기사화했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직장인들 사이에 용기 있다, 능력 있다며 부러워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격자네 라며 10년 후가 궁금하다는 등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당시 삼성물산과 일부 회사에서는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일부 직장인들 중에도 내가 용기도 없고 결단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 반문하며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도 일부 밀레니얼 직장인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당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 대표와 같이 삼성물산 46기 사원도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들어보셨죠? 1980년대 초반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주 유능한 세대죠. 안타까운 점은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대기업에 들어가 한 20년 정도 열심히 근무하면 임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의 그늘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죠. 이제는 기업도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기업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퇴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밀레니얼 세대 전부가 자기 길을 찾기에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일을 찾기에 미련 없이 퇴사하는 그들을 보면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죠. 더구나 먹고 사니즘이나 용기를 핑계로 자기는 행동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보면서 좋아요, 부러워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대리 만족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표를 낸 사람과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단지 용기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적성이나 가치관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사직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직서를 낸 사람은 급여나 직장의 안정성, 직장의 네임밸류 같은 것보다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10년 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의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사표를 내면 곧 뒤따라오는 어떤 고난도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는 아니 10년 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오늘의 행복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이 온전히 받아들이십니까? 또 실력이 문제인가 인간관계가 문제인가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의문이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실력은 있는데 아주 싸가지가 없거나 맞는 말인데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실력과 인간관계는 누가 먼저인가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실력과 실적만을 평가하는 냉정한 평가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8개월의 짧은 경험을 토대로 니부의 집단 윤리 수준, 베브의 관료제 이론, 대리인 이론 등 자신이 배운 행정학 용어를 거론하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론은 맞는 말인데 교육 현장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마치 현장과 이론의 괴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규정만 가지고 현장을 질책하는 고급 공무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직세대의 직장생활 10년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은 보이지 않는 열정 있는 사원들에 의해 유지된다. 더 정확히는 보이지 않는 열정 있는 사원을 알아보고 잘 부릴 줄 아는 똑똑한 지도부에 의해 굴러간다라고. 받는 만큼 적당히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열정적인 직원들의 중요성을 말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직 문화 수준으로 보면 고쳐야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20, 30년 전에 비하면 대단히 발전된 거죠. 앞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인 다재다능한 여러분들의 시대인 만큼 업그레이드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사표를 내고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적성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당연히 가는 길도 다르죠. 그러므로 어느 길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전보다 좋아진 지금의 조직 문화지만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이제 회사에 남은 열정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그들과 적성과 성격이 달라 회사와 성장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